안녕하십니까. 20년 동안 중고차 허위 매물, 중고차 허위 모바일 광고를 단 한 번도 광고한 적이 없는 남자,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 서울 중고차 딜러 허사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중고차를 사기 당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알아두시면 중고차 사고 팔면서 사기꾼한테 사기를 안 당하는 경우, 제가 오늘 이야기는 실제 저한테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거, 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저한테 울면서 문자를 주었던 내용을 영상 초반에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보시면 들은 얘기를 과장해서 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당할 수 있었던 일을 PS나 소비자가 당했던 허위매물 사기꾼들한테 당한 이야기를 경찰서, 서초경찰서에서 지금도 현재 조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확실히 이런 거는 사기꾼들한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중고차와 관련된 사기 수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중고차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하비가 2017년식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소매가 3,500에서 거래되니까 중고차 업자한테 팔게 되면 3,100에서 거래가 되니 30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SK 모시기 사이트에 이제 직거래로 팔기 위해서 소비자가 올렸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이런 거죠.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직거래 사이트, S모 사이트나 보모 사이트, 그 다음에 요즘 중고차 나라 여러 가지 사이트에 직접 올리다가 사기꾼한테 걸릴 수 있는 사연부터 해서 실질적인 중고차 업자, 중고차 수출업자를 끌어들여서 3자 사기 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들을 소비자분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딜러들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당할 뻔했던 경우가 2번 있었고, 그래서 경찰서, 검찰청에서도 저도 공범인 줄 알고 조사를 받았지만, 저 역시 피 한순간에 5초를 잘못 생각하시면 저도 당할 수 있었던 일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는 소비자가 사기꾼한테 다이렉트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사기꾼, 그리고 소비자가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서 직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이 차량을 사기꾼이 직접 딜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관심 있는 척, 소비자가 올린 거라고 사이트 보면 이게 딜러가 올렸는지 소비자가 올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분해 놓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기꾼은 자기가 사겠다고 시세는 3,500짜리인데 소비자가 다 받고 싶으니까 지속적으로 찔러 봅니다. 소비자한테 툭툭 던져보죠. 그럼 소비자가 그러면서 소비자하고 조금씩 대인관계, 그리고 소비자하고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관계까지를 설정해 놔요. 요것도 소비자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은 소비자하고 그 차를 항상 가서 볼 수 있냐, 아니면 어디를 우리가 가야 되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야지 그때만 볼 수 있다. 개인 거래니까 자기가 올린 집으로 온다든지 사무실로 오게끔 소비자는 시간을 맞추겠죠. 그러면 사기꾼은 그 시간 타이밍을 다 알아놓고 나서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유도를 시켜놓습니다. 사실은 요거부터가 소비자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고차 딜러한테 팔면 3,100에 팔아야 되지만 300만 원 더 받기 위하거나 20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직거래 하다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기꾼은 요 소비자를 친근감을 갖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놓고 요 차에 대한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요 차를
저 같은 중고차 딜러 또는 수출업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저 역시 저나 중고차 수출업자한테도 인간관계를 형성해 놨습니다. 사장님, 허사장님, 요즘도 장사 잘 하시죠? 3년 전에 거래를 한번 한 적 있어서 기억나서 전화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조카놈 이 새끼가 차를 하나 샀는데, 소비자가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갑자기 급하게 사고를 쳐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딜리버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카한테 차 사준 돈은 제 돈이고, 명의는 조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조카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돈 지급은 저희한테 뭐 해줄 수 있는지 그건 안 된다면 뭐 소비자한테 직접 싸줘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똑같이 중고차 수출업자한테도 전화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권했던 뭐 하면 대부분 이런 전화를 중고차 딜러들이나 중고차 수출업자를 받으면 언젠가 했겠지 뭐 이래가지고 네네 아주 수출 금액도 나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차 같은 경우 3,200에 살 수가 있는데 사기꾼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거의 3,000에 가져가게끔 작업을 해줘. 수출업자한테도 3,000. 그럼 저희들은 앉아서 2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마음이 홀깃하죠.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연락이 1리틀 잠수 탑니다. 그러다가 한번 또 전화를 합니다. 그거 아직 안 파셨어요? 예. 조카가 인감도 없고 해서 인감도 띄어야 돼가지고 조카가 사고 친 게 있어가 제가 중간에 딜러벌레 하니까 힘드네요. 그러면 이 차를 보러 가면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서초구 무슨 아파트 가시면 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가 볼 수 있지만 2시부터 3시까지만 봐야 됩니다. 도착 전에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미리 한 2-3번 하고 똑같이 이 사람한테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고차 딜러하고 수출업자하고 그 장소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안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딜러도 수출업자도 서로의 이 싸게 사는 거니까 200만 원 저렴하게 사니까 조금 더 급해지죠. 저 수출업자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 중고차 딜러도 수출업자도 중고차 딜러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 이런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기꾼이 그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살짝 찔러봅니다. 조카 차지만 내 돈이 들어간 차이다. 그러니까 내 통장으로 넣어줄 수 있겠냐. 계약금이라도 300이 됐든 200이 됐든 이 차를 3,000에 이 소비자한테 넣어주고 나한테 계약금 200, 300 넣어줄 수 있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당하는 딜러들이 있고 중고차 수출업 딜러들이 있어요. 이게 초창기 때이죠. 저는 당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당하는 중고차 딜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요 3,000차라고 하더라도 소비자한테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이때 당시 이 사람도 제가 그러긴 그렇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기꾼은 이걸 포기할까요? 절대 안 포기합니다. 절대.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간 김에 이 차를 모하비를 보겠죠. 사고 유무 다 보고 소비자하고 인감 봐서 떼오고 소비자한테 하는데 이 소비자가 딱 그래요. 저는 삼촌이 3,500에 팔아준다고 했는데 사장님 이거 3,100만 넣어주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차라니까 소비자한테 3,100만 넣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소비자는 우리 삼촌이 나머지 400은 주시나요? 그럼 저는 저하고는 상관없고 저는 3,100만 송금해주고 나머지는 그 삼촌분하고 얘기하시면 된다. 근데 이 소비자도 멍청한 게 끝까지 삼촌이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기꾼은 소비자한테는 자기를 삼촌이라고 하고 저한테는 이 소비자들 조카라고 해가지고 3,100만 입금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입금을 받으면 이 사기꾼은 300이나 200이나 400이나 받고 떨어지는 거고 이게 안 됐을 때는 그 후속 사기를 치는 거죠. 이 사람 떨어져 나갔어요. 중고차 딜러 허사장이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사람 통장밖에 당신한테는 입금을 못 해줘. 명의가 아무리 네 차라고 하더라도
명의는 이 사람 찾는가, 난 2.9억밖에 입금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겠죠. 그럼 이 사기꾼은 이 소비자를 또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 전에 밑밥을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밑밥으로 이 소비자가 당했던 일이에요. 저는 중고차 허사장은 이 사람한테 통장으로 3,100을 계약서 쓰고 송금을 딱 해줬죠. 송금을 딱 해주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저는 지금 차 키 받고 계약서 쓰고 이제 다 완벽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잠깐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잠깐 가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난 송금을 다 했으니까 가야 된다. 무슨 말 하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저희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400을 넣어주시고 가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한순간에 이게 뭐예요 당신?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만 이 사람 하는 말, 자기 차를 3,500을 받아주는데 일단 이 사람한테 3,100을 받고 400만 원은 자기가 송금해준다. 이렇게 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3,000 했는데 이 3,100을 받고 그러면 통장에 있는 거를 이 바보 같은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400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3,100을 이 사람한테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방송 보고 있는 분은 그런 바보가 어딨냐 하지만 제가 사진으로 서초중공사에서 조사받았던 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가 저한테 울면서 문자를 징징 썼던 글도 올려드릴게요. 싫어하니까요. 이 소비자가 왜 이 사람한테 3,100을 쌀까요? 400을 받고 3,500만 원 만들고 끝내면 되는데 그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얘는 사라졌으니까 야 소비자님 3,500을 받기 위해서는 3,100이 들어오고 400을 맞춰주는데 일단 3,000을 송금하고 세금 계산서 문제 때문에 수출업자가 3,500을 만들어야지만이 다시 송금, 법인 계좌로 송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부 소비자분들의 마음을, 이 사람도 사업자를 갖고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소비자는 또 당한 걸 보면 2, 3일 전, 2주 전부터 계속 잘 안 팔리는 고가 차례니까 계속 인맥을 형성해 놓고 이 사람이 뭐 코인을 한다든지 뭐 저가 코인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코인으로 이 사람한테 싸주는 역할까지도 해줘요. 대금을. 요게 문제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이 사기꾼 전화번호도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자들한테도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이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분들도 당할 수 있다는 거. 사기꾼한테. 이 사기꾼은 소비자가 안 넘어오면 수출업자를 사기칠 수 있고, 수출업자가 안 넘어오면 중고차 딜러를 사기칠 수 있고, 둘 다 안 넘어올 경우에는 소비자를 막판에 사기칠 수 있다. 이 세 가지 상대로 하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 사기꾼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중고차 딜러 신입들 같은 경우 송금을 할 때는 꼭 등록증 명의, 계약서 쓰고 키 2개 다 받고 송금하고 딱 움직이는, 키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차 있는 데에서 계약서 쓰고 웬만하면 차 있는 데에서 일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업자들 분들도 영업사업 돈 저처럼 200만 원 싸게 산다고 해서 흔들려가지고 송금해주는 딜러들 사고가 있는데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소비자분들도 장사꾼한테, 중고차 딜러한테 팔면 3,200인데 소매로 하면 3,5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300, 400 더 받기 위해서 직거래로 해서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3,200이라는 돈이 허공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왜 상품용 차가 있고 매매 사업자가 있고 그런 조심하셔야 된다. 진짜 돈을 3,500에 거래될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나 믿을 수 있는 상사하고 따로 만나셔가지고 위탁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직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집에다 놓고
그러나 인기차가 아니면 쉽게 차가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비자들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소비자들도 간혹가다 이래요. 차 하나 팔아서 300만 원 번다? 하지만 중고차 입장에서는 3천 이상을 투자했으니까 300만 원 벌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현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300 번다는 게 아니라 세금도 이제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진율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 되신 분들도 조금 안전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사이트에 올릴 때 전화번호나 안심 전화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떤다고 하더라도 2번 통하고 연락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개인 전화 다 노출돼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 특히 조심하시고, 이 사람들 전화번호는 좀 전에 제가 이 영상 때문에 그 생각나서 이 사기꾼 전화번호 지금도 전화해봤어요.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전화 안 받고 하는데, 저도 제가 조사받았던, 그리고 그 소비자가 저한테 구구절절히 안내를 했던 그런 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했으니까 좋아요. 네, 오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 갔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중고차 사기꾼들한테 당하기 전에 조금 더 조심의 눈빛, 그리고 중고차 딜러를 만나더라도 딜러증 확인, 그런 수출업자 만나도 사업자 확인,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기꾼 소비자하고 딜러가 오면 좀 더 받아줄 테니까 내 조카라. 그리고 이런 전화 그 중고차 업자나 수출업자들한테 친척이라고 해라. 이렇게 나오는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있으면 그건 100이면 100 사기꾼이니까요. 거짓말 시키는 거는 그건 뭔가가 찜찜한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되신 분도 오늘 키포인트는 누가 개인 매물로 올려놓고 접근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받아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를 소비자한테 시키면 항상 조심하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검사님한테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님을 통해서 중고차를 다른 검사님한테 차를 판매했던 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소비자 되신 분 누군가가 전화해서 가격을 좀 더 받아줄 테니까 자기하고 시키는 대로 연기시키면 절대로 사기꾼이 접근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이해가 안 갔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중고차 사기꾼들한테 당하기 전에 조금 더 조심의 눈빛, 그리고 중고차 딜러를 만나더라도 딜러증 확인, 그런 수출업자 만나도 사업자 확인,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기꾼 소비자하고 딜러가 오면 좀 더 받아줄 테니까 내 조카라. 그리고 이런 전화 그 중고차 업자나 수출업자들한테 친척이라고 해라. 이렇게 나오는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있으면 그건 100이면 100 사기꾼이니까요. 거짓말 시키는 거는 그건 뭔가가 찜찜한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되신 분도 오늘 키포인트는 누가 개인 매물로 올려놓고 접근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받아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를 소비자한테 시키면 항상 조심하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검사님한테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님을 통해서 중고차를 다른 검사님한테 차를 판매했던 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소비자 되신 분 누군가가 전화해서 가격을 좀 더 받아줄 테니까 자기하고 시키는 대로 연기시키면 절대로
사기꾼이 접근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